분위기만 없고는. 문라이트, 룸, 플로리다 프로젝트, 미나리같이 저예산 웰메이드 작품들뿐만 아니라 유전, 미드소마, 킬링디어와 같은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의 작품들, 그리고 작년엔 퍼스트 카우나 그린나이트같이 훌륭한 시대극까지 제작 및 배급을 하고 있는 미국 독립영화계의 신흥 강자 A24에서 또 하나의 공포 스릴러 영화를 스크린에 올렸는데요. 사실 왜 이 작품이 공포 영화로 마케팅이 되었는지 저로서는 조금 납득할 수는 없지만 특유의 스산한 분위기와 왠지 모르게 불쾌하고 소름 끼치는 시각적인 이미지는 분명 작품의 건조하고 섬뜩한 분위기와 잘 어우러졌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램. 어린 양을 뜻하는 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작품은 정말 많은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문제작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눈앞에 시야도 가려질 만큼 눈폭풍이 휘몰아치는 크리스마스 날 밤 이후 아이를 잃고 건조한 생활을 하고 있던 마리아 부부는 그들이 관리하는 양목장에서 절반은 양의 모습을 또 절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를 선물받고 자신들이 키우게 되는 내용인데요. 작품의 감독인 발디마르 요한슨 감독이 조부모와 양떼 목장에서 보냈던 시절과 여러 아이슬란드의 민담을 담아 만든 램은 지난 제74회 칸 국제영화제 독창성상을 수상을 시작으로 제54회 시체스 영화제 작품상, 여우주연상, 신인 감독상을 받으며 3관왕에 올랐고 여러 영화제에서 총 19개 부문, 노미네이트와 7개 부문을 수상하였으며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영화상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 부분이 이 작품을 이렇게 극찬을 받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해당 영상은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이며 제 의견이 정답이 아닌 여러 감상 중 하나인 것을 미리 밝힙니다. 분명 다양한 해석이 가득할 것이고 그렇기에 더 곱씹어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모두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또한 작품의 결말을 포함한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가득할 예정이니 작품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 혹은 볼 예정이신 분들은 여기서 잠시 멈추어 주시고 작품을 관람하신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램을 보며 느낀 감상평은 이 작품은 지극히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을 경고하는 환경영화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의 방향과는 다르게 사실 공포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지구가 보내고 있는 여러 경고들, 지구온난화나 전세계를 뒤덮은 코로나로 생각해본다면 어떤 면에선 꽤나 공포스러운 메시지를 품고 있다고도 느껴졌는데요. 지금껏 인간들의 손에 의해 개발되어지고 파여지고 깎여나간 지구가 작정하고 인간들에게 복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말이죠. 이 작품은 기승전결이 뚜렷한 대신 3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는 1장, 2장, 3장이 각각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상처받는 자연의 괴로움과 고통, 마지막으로 욕심으로 인해 자연에게 똑같이 복수를 당하는 인간들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갈래로 해석의 방향을 나눌 수 있지만 환경영화로 바라본 저로서는 이런 요소들이 특히 많이 눈에 들어왔고요. 우선 제가 발견한 몇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시간 46분이라는 짧지 않은 런닝타임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정말 적은 편인데요. 그렇기에 작품이 특히 더 정적이고 건조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알맹이가 없는 불필요한 대사를 줄였기 때문에 인물들이 내뱉는 대사들은 그만큼 더 농도가 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부부의 첫 대화에서 유추해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아이를 잃었던 부부가 형식적으로 건네는 듯해 보였던 대사 기억나시나요? 잉그리브가 마리아에게 이론적으론 이제 타임머신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마리아는 타임머신을 통해 과거를 보는 듯한 대사를 합니다. 겉보기엔 그냥 그러려니 하며 넘어갈 수 있을 법해 보이지만 이들이 반인반수인 아다를 기르기 시작하고 마리아가 아다를 낳은 어미양을 총으로 쏴 죽이게 되는데 작품의 결말에선 아다같이 반은 양이고 반은 사람인 어른 반인반수가 나와 똑같이 총으로 잉그리브를 쏴 죽이게 됩니다. 저는 이 어린 반인반수가 아다의 아버지가 아닌 미래에서 온 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쏴 죽인 마리아에게 복수하기 위해 미래에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자신을 낳은 어미양에게 총을 쏴서 죽였던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총으로 잉그리브를 쏴서 죽인 것이죠. 만약 이 어른 반인반수가 아다의 아빠라면 총을 잡고 쏘는 자세가 저렇게 정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굳이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도 않았고, 작품에서 아다는 잉그리브와 마리아에 의해서 계속해서 얼굴을 제외한 몸을 옷 혹은 이불로 덮여짐을 당하는데, 이 어른 반인반수는 완전히 벗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더 이상 자신은 마리아 부부의 자식이 아님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아다의 외형이 가장 이론적인 반인반수인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인반수는 이런 모습이죠. 두 발로 걷고 얼굴만 사람이거나 혹은 얼굴만 짐승이거나. 하지만 인간들이 정해놓은 반인반수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아다는 얼굴뿐만 아니라 한쪽의 손과 가슴의 절반도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인간과 자연이 충분히 어우러져 살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잉그리브의 형인 피에티르는 초반 아다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짐승으로 대하죠. 양들에게 풀을 주듯 바로 옆에 있는 풀을 뜯어 입에 가져다 대고, 아다는 이 장면에서 사람의 식습관이 아닌 양의 식습관으로 풀을 먹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아다는 자연 혹은 공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부부는 이 자연을 상징하는 아다를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간화시키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떼 목장의 양들은 머리를 내놓아야만 풀을 먹을 수 있는 우리에 있고, 이는 마치 인간의 옷을 걸쳐 입었지만 양의 얼굴은 그대로 내놓고 있는 아다의 모습과 어딘가 묘하게 닮아있죠. 이 수많은 양들이 마리아 부부 그리고 목양견의 통제하에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데, 이는 엄마 양을 잃고 순리를 거부한 채로 살아가는 아다를 비유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왜 제가 생각했을 때 미래의 아다로 느껴지는 어른 반인반수는 마리아 부부의 개도 죽였을까요? 이는 그 개가 목양견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도와 양들을 통제하는 목양견. 세 번째, 자연의 복수. 작품에서 어른 반인반수는 잉그리브를 죽이는데 총을 사용합니다. 인간 문명의 뒤틀린 발전을 대표하는 물건이자 폭력, 억압의 상징, 총. 작품에서 총은 인간 문명의 무분별한 개발과 그 공포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발과 공포 안에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동식물들이 인간들에 의해 자유와 터전을 빼앗긴 울분이 담겨있고, 그렇게 인간의 폭력성을 집약해 놓은 물건인 총으로 잉그리브가 죽게 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의 결과는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는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겠죠. 이는 작품의 결말 잉그리브의 시체를 안고 오열하는 마리아를 담는 카메라의 구도에서도 느껴졌는데요. 죽어가는 잉그리브를 안고 주위를 둘러보는 마리아는 광활한 자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중앙에 마리아와 잉그리브를 배치함으로써 이 부부의 욕심에 대한 죗값을 매기는, 어딘가 자연이 내리는 공개 처벌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들죠. 또한 마리아가 마치 카메라를 통해 관객들을 직접 마주보는 듯한 장면은 마치 우리들도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듯 했습니다. 작품을 보면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공포영화보다는 아름답고 웅장한 아이슬란드의 배경이 더 눈에 들어왔다. 저는 이 평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전하고 비약적으로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거센 태풍, 해일, 가뭄 앞에선 나약해지죠. 결국 인간도 자연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게 할 만큼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자연 앞에서 나약해지기 마련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작품은 의도적으로 그런 자연의 거대한 공포와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마리아 부부와 집은 작게, 하지만 그 배경은 되도록 스산하고 커다랗게. 또한 아이슬란드의 산에선 흔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는 어딘가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런 광활한 산과 안개, 강물과 언덕들까지 마리아 부부를 마치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저는 이런 연출이 인간이 반성하고 뉘우치는지 관망하는 자연의 시선이라고 느껴졌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느낀 램에 대한 감상평과 주관적인 해석이었는데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인 만큼 여러분들의 해석과 의견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정적이고 건조하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 반응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감상평이 궁금한 것도 맞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